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간 중에서 간목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십궁도가 있어. 그리고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는 화와 수야, 그리고 임계가 갑을, 요 생기를 내놓고, 병정이 경신의 열매, 반대로 표현하면 살기를 내놓지.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럼 무기토는 뭐예요? 이건 그냥 지구 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한 터전이다? 수화, 목금을 변화 과정을 실현하는 터전이죠. 지구 터전인데, 지구 터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수화가 목금을 어떻게 한다? 내고, 없애고. 표현은 많죠, 그죠? 생장쇠멸이라고도 하고, 뭐 가지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근데 아주 쉬워요. 수가 목을 내놔. 그런데 수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영혼의 세계, 화는 화려한 세계. 그 화려한 세계는 결국은 물질로 가는 거야. 경신, 그죠? 근데 물질로 갔더니 뭐 어떤 단점이 있다? 되죠. 탐욕을 부려서 안 되지는 놈은 없다. 뭐 세상 이치가 명확하잖아요. 생기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장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기 쪽으로 가야, 수기를 유지해야, 즉 생명수를 유지해야 장수하는 거죠. 그런데 병정의 화기를 활용해서 결국 금기를 만들어내면 물질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빼앗기고 임계 수기 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이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10간을 설명할 때 갑이다 그러면 무슨 전봇대, 동양목 이런 식으로 명사로만 기억하니까, 갑을은 생기요, 경신은 살기라는 개념도 없어요. 뭐 이건 떠든 지 한 10년 됐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십신생극론으로 생기와 살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저 평관으로 어떻게 어디가 다치고 깨지고 이런 식으로만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고 10간에는 생기와 살기가 아주 명확해요. 갑을은 생기, 왜? 수의 도움을 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가 모친 생명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경신은 화려한 화가 속에 있는 수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물형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뭐다? 금전이다. 그죠? 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단점이 뭐다? 죽는다. 고로 갑을은 명백하게도 생기에 해당한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요 사주를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요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아주 흥미로워서 설명하는데, 아주 명확하죠, 이 구조는. 오화가 수많은 금들을 자극하면 금들은 간목을 어떻게 한다? 제거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간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생극론으로 보면 간목은 깨박살 났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렇잖아요. 신유, 경신, 신, 그리고 갑경충, 그러니까 깨박살 났잖아요. 박살이 나는데 실제로는 자식들이 발전했대는데, 그러면 이상하다. 갑신은 분명히 자식궁인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공간 개념으로 보면 계속 설명했지만 경오년, 갑신월 혹은 경신년, 갑신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친이 부자 맞죠? 계속 이야기했죠. 연월 연월이 이런 배합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왜? 간목을 신월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수기가 있으면 좋다 어쩐다? 나쁘다. 왜? 며칠 전에 그 파묘 보신 분들이 올렸잖아요. 이민간지가 금보다 더 질기다고. 수기를 먹으면 목이 더 질기다고 뭐 그런 표현 파묘에서 나왔다 그러던데, 이게 안 죽어. 그러니까 수확해야 될 시기에 수기를 공급해 버리면 이 생명력이 질겨져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수확하는데. 그죠? 고로 오히려 화기탱천 이래야 돈을 쉽게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국론으로 보면 아이고 궁급쟁제로 거지 팔자군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수확하는 대상이니까 돈을 많이 벌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보는 세상과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은 틀려요. 즉 경금 일간이 보는 세상과 시간에 있는 간목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 하려고 하는 건데 핵심은 요거예요. 경금은 일간이니까 당사자, 사주 당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간목은 자식궁이잖아요. 그죠? 갑신은.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간목을 보는 게 어때요? 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왜 두렵냐면 여기 화금들이 지가 취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화금들이 간목 하나를 두고 서로 빼앗으려고 해요. 그쵸? 근데 실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다? 자신이다. 자신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지키려고 하겠지. 만약에 갑, 신유, 경신 이런 모양이면 또 틀리죠. 이거는 신유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경신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여기는 경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금이 간목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머리예요. 대머리. 근데 원래 대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만 나오면 잘라버린답니다. 이게 뭐냐면 생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이런 게 개운법이에요. 그리고 또 돈만 생기면 써버린답니다. 이거는 육체를 상하지 않으려는, 즉 생기를 지키려는 본능이라는 거죠. 뭐 기타 방법은 많아요. 문신을 한다거나
살기를 보호하는 방법들 많잖아요. 타투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사람처럼 돈을 다 써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간목 입장에서 보면 생극으로 볼 때 충을 당하기 때문에 자식은 어떤다? 무능하다. 이렇게 통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자식들은 사회에서 발전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분명히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하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경신, 갑신. 이걸 월로 보면, 갑신 일로 보면, 왜냐면 이건 자식, 부모 이렇게 되잖아요. 고로 올해 있는 경신 월의 시공을 만난 갑신이에요. 그럼 어때요? 수학 대상이죠. 그리고 수학을 빨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수기가 없으니까. 맞죠? 그런데 보는 각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많은 금들이 간목을 필요로 해요. 왜 그렇죠? 아니 이놈들은 수학해야 되잖아. 수학해야 되는데 새 놈이서 웅성웅성만 하고 수학할 벼도 없고 열매 과일들도 없고 그럼 뭐해? 놀고 자빠졌죠. 이해되죠? 일할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야. 경신신으로. 그런데 실제로 할 일이 없어. 이 간목이 뭐다?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일. 그럼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간목을 원하다죠. 그죠? 필요하다. 그러면 간목 입장이 뭐가 되죠? 인기가 좋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갑경충이라는 눈으로만 보면 전혀 이해 못 하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식의 통변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생각으로 볼 때는 와 저거 박살나겠네 요것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 그런데 그 이치로 보면 와 간목이 인기가 좋대. 돈도 잘 번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두 글자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경 입장에서는 갑을 보호하려 하고 갑 입장에서는 인기가 좋다. 이렇게 된다. 인기. 근데 운에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금기의 간목 생기가 상하는 그 시기가 되면 심지어 뭐 여자도 뭐 머리를 빡빡 미는 그런 사례도 보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밀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뭐다? 개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밀지 말고 머리카락을 밀어 그러면 내 육체가 멀쩡할 수 있는데 머리카락을 안 밀고 가만두면 내 육체가 뭐 교통사고든 기타 등등으로 상할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 저런 운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뭐 이런 머리를 밀든 뭐 문신을 하든 뭐 기타 뭐 육체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개운을 해 보시라. 요거 이제 하는 거고. 자, 이 구조의 핵심에 잊지 말아야 될 핵심보다 간목은 생기다. 생기.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은 전혀 틀리다. 간목이 자식 간목은 금방 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다. 인기인이다. 이 수많은 5개의 금들이 간목을 찾아와서
간목 좀 주세요 사정하더라. 그러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두각을 나타내다 이런 말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 농사꾼이고 돈만 생기면 조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뭐다? 생기보다 생기. 자, 간목은 생기입니다.